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와 깊은 통찰을 전해드리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이번 영상이 끝나기 전에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인생의 지혜와 철학 이야기들을 언제든 놓치지 않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본으로 알려진 경전, 금강경이 전하는 행복에 관한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억지로 행복하려 할 때 행복도 붙잡으면 괴로움이 된다. 이 강렬한 문장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화두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애를 씁니다. 행복한 척 웃는 표정을 짓고 행복해 보이는 순간들을 애써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행복하다고 끊임없이 증명하려 합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온통 행복한 순간들만 넘쳐나고 그런 화면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나도 저렇게 행복해야 하는데 라는 무언의 압박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행복해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더 공허해집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행복이 인생의 목표라고 배워왔고 그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은 삶의 태도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목표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달려갈수록 행복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오히려 저 멀리 도망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금강경은 이 역설을 2500년 전에 이미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행복을 부정하거나 포기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행복을 진짜로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붙잡으려는 마음부터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는 더 깊은 지혜입니다. 이 경전은 행복이라는 것조차 하나의 상, 즉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고정된 관념에 불과하며 그 관념을 움켜쥐려 하는 순간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고통의 뿌리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매우 낯설고도 도전적인 통찰입니다. 우리는 늘 행복을 인생 최고의 선으로 여기며 살아왔는데 그 행복조차 붙잡으면 괴로움이 된다는 말은 언뜻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금강경이 어떤 경전인지 그 핵심 가르침인 머무름 없는 마음이 행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 가르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4명의 서로 다른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깊이 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행복을 억지로 붙잡으려는 집착에서 벗어나 오히려 더 가볍고 자연스러운 행복을 만나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금강경이라는 경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금강경의 정식 명칭은 금강반야바라밀경으로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지혜로 번뇌를 끊어낸다는 뜻을 담고 있는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입니다. 이 경전은 대략 서기 4세기경 한역되어 동아시아 전역에 널리 퍼졌으며 이후 선불교 전통에서 특히 중요한 경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경전은 부처님과 그의 제자 수보리 사이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는 마음, 즉 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반복적으로 되묻고 답하는 구조로 전개됩니다. 수보리는 부처님께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를 거듭 질문하는데 부처님은 매번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그러나 결국 같은 하나의 진리로 답을 돌려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흥미롭게도 금강경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본책이 바로 이 금강경인데 서기 868년에 인쇄된 이 두루마리는 중국 도낭의 석굴에서 발견되어 오늘날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19세기 말 도낭의 막고굴이라는 석굴 사원에 봉인된 방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는데 그 방은 무려 1000년 가까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인쇄본의 정교함을 보고 당시 이미 목판 인쇄술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는 유럽에서 인쇄술이 발명되기 무려 500년 이상 앞선 것이었습니다. 이 경전이 1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며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 경전이 담고 있는 지혜가 시대를 초월해 얼마나 깊은 울림을 주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금강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즉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 짧은 문장은 훗날 선불교의 역사에서 매우 극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중국 선종의 6대 조사가 된 해능이라는 인물은 원래 글도 배우지 못한 나무꾼이었습니다. 그는 홀어머니를 모시며 매일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아 생계를 이어가던 가난한 청년이었고 불교 경전은커녕 글자조차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시장에서 나무를 팔던 중 우연히 한 스님이 이 금강경의 구절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는 문장을 낭송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해능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정규 교육도 오랜 수행도 거치지 않은 채 단 한 줄의 문장을 듣는 것만으로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되었고 이후 오조홍인 대사를 찾아가 결국 선종의 위대한 조사로 인정받는 인물이 됩니다. 훗날 그가 스승 홍인 대사 앞에서 다른 뛰어난 제자들을 제치고 법을 전수받게 된 유명한 일화도 전해지는데 그는 글을 몰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받아 적게 했음에도 그 깨달음의 깊이만큼은 그 어떤 학식 높은 제자보다도 뛰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이 일화가 우리에게 전하는 통찰은 명확합니다. 마음이 무언가에 머물러 붙잡혀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식이나 지위, 오랜 수행의 경력이 깨달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위안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무언가에 머물러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그 한순간의 통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머무는 바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느끼거나 바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감정이나 상태, 심지어 행복이라는 좋은 감정조차도 그것을 영원히 붙잡아 두려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하여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가 깨달음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의미는 감정이 오고 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중 어느 하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여기서 상이란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상태에 대해 마음속에 만들어낸 고정된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성공에 대한 상, 사랑에 대한 상, 그리고 행복에 대한 상을 각자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현실이 그 상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현실이 잘못되었다고 여기며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행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 웃고 있어야 하고 걱정이 없어야 하고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고정된 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현실이 그 상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괴로워합니다. 금강경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 행복이라는 상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근본 원인입니다. 금강경에는 또한 유명한 뗏목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가르침은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과 같다고 말합니다. 강을 건넌 뒤에는 그 뗏목마저 미련 없이 내려놓아야 하며 그 뗏목을 짊어지고 계속 걸어가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는 가르칩니다. 이 비유는 당시 제자들에게도 상당히 파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처님 스스로가 자신의 가르침조차 절대적으로 붙잡을 대상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진리를 향한 집착마저 경계해야 한다는 매우 급진적인 통찰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행복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행복이라는 감정은 우리를 고통에서 건너가게 해주는 뗏목과 같은 것이지 평생 짊어지고 다녀야 할 소유물이 아닙니다. 행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온전히 누리되 그것이 지나갈 때는 뗏목을 내려놓듯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입니다. 이제 이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29살의 여성 한소연 씨입니다. 소연 씨는 소셜미디어에 늘 행복하고 즐거운 일상을 올리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의 계정은 팔로워 수만 명을 거느린 인기 계정이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사진을 보며 저렇게 늘 행복한 사람이 있다니 부럽다는 댓글을 남기곤 했습니다. 그녀는 조금이라도 우울하거나 지친 날에도 카메라 앞에서는 늘 환하게 웃는 모습만을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사진을 찍기 위해 억지로 행복한 표정을 짓는 자기 자신에게 지쳐갔고 정작 사진 속의 행복한 모습과 현실의 공허한 마음 사이의 간극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인 줄 아는데 사실 나는 요즘 왜 이렇게까지 행복한 척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 진짜 내 감정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 친구는 소연 씨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너는 행복을 사진 속에 가두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행복은 가둘수록 사라지는 거 아닐까? 이 말은 소연 씨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우울한 날에는 우울한 대로, 평범한 날에는 평범한 대로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인정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완벽하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진을 올리는 것이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순간들을 올릴 때 사람들과 훨씬 더 진솔한 소통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연 씨는 최근 팔로워들에게 저는 이제 매일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배우고 있어요. 라는 솔직한 글을 올렸고 놀랍게도 그 어떤 화려한 사진보다 훨씬 더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하루에 한 번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그날의 솔직한 감정을 짧게 기록하는 습관을 새롭게 만들었고 이 습관이 오히려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었다고 말합니다. 소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증명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35살의 남성 조민혁 씨입니다. 민혁 씨는 자기계발서를 탐독하며 행복은 매일 갈고 닦아야 하는 기술이라 믿고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고 긍정 확언을 외우는 루틴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는 이 루틴을 3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왔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늘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업 실패로
큰 좌절을 겪게 되었을 때 그는 슬픔을 느끼는 자기 자신을 오히려 다그쳤습니다. 나는 늘 긍정적이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지? 나는 왜 아직도 행복하지 못한 걸까? 그는 슬픔이라는 자연스러운 감정마저 실패로 여기며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플 때 슬퍼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문제입니다. 행복은 감정의 일부일 뿐인데 당신은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다른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민혁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행복을 유지하려는 강박 자체가 오히려 자신을 더 병들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후 슬프면 슬픈 대로 충분히 슬퍼하는 시간을 자신에게 허락하기 시작했고 역설적으로 그 이후 더 자주, 더 자연스럽게 평온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쓰던 감사일기도 완전히 그만두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억지로 좋은 점을 찾아 쓰는 대신 오늘 느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적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민혁 씨는 훗날 동료에게 예전에는 행복을 유지하려고 매일 애썼는데 이제는 그냥 오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감사일기를 쓰지만 이제는 좋은 일과 힘든 일을 가리지 않고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담담하게 적어내려가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민혁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행복이라는 감정 하나를 지키기 위해 다른 모든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누르고 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43살의 여성 백지원 씨입니다. 지원 씨는 딸이 조금이라도 우울한 표정을 지으면 견디지 못하고 왜 그렇게 힘없는 표정을 짓느냐며 다그치곤 했습니다. 그녀는 딸이 조금이라도 시무룩해 보이면 즉시 무슨 걱정 있어. 기분 좀 풀어라며 다그쳤고 이런 반응이 반복될수록 딸은 점점 자신의 감정을 엄마 앞에서 드러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딸이 늘 밝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지만 정작 딸은 슬픈 감정을 느낄 때마다 엄마에게 숨기기 급급했습니다. 어느 날 지원 씨는 딸의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엄마 앞에서는 항상 괜찮은 척해야 해서 너무 지친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장을 본 지원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딸에게 행복을 강요함으로써 오히려 딸이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억누르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원 씨는 그날 이후 딸에게 슬퍼도 괜찮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된다고 먼저 다가가 말해주었습니다. 처음에 딸은 엄마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낯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자신의 진짜 감정을 엄마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원 씨는 이후 딸과의 대화에서 오늘 기분이 어땠어? 라는 질문 대신 오늘은 어떤 마음이었어? 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물었고 딸은 훨씬 더 편안하게 자신의 다양한 감정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씨는 몇 달 뒤 딸이 먼저 오늘은 좀 우울했어 라고 편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그 변화가 자신이 지금까지 받은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지다고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원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복을 강요함으로써 오히려 그 사람의 솔직한 마음을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51살의 남성 오경환 씨입니다. 경환 씨는 젊은 시절부터 행복한 노후라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모든 것을 유예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라며 여행도, 취미도, 심지어 가족과의 시간도 늘 다음으로 미루며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마침내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지만 막상 그토록 바라던 행복한 노후가 시작되자 오히려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절에서 만난 한 스님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았고 스님은 그에게 금강경의 뗏목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경환 씨는 처음에는 이 비유가 자신의 상황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스님의 다음 설명을 듣고는 마음 깊은 곳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노후라는 뗏목을 평생 짊어지고 걸어왔군요. 그런데 정작 그 뗏목을 타고 건너야 할 강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는데 당신은 뗏목을 짊어지는 데만 평생을 쓴 것 같습니다. 경환 씨는 이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 미래를 위해 현재를 저당 잡혀왔다는 사실을 그제야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이 말은 경환 씨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행복을 먼 미래의 목표로만 여기며 정작 매 순간의 삶은 그저 견뎌내야 할 과정으로만 취급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후 거창한 행복을 좇는 대신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마시는 순간, 손주와 짧게 통화하는 순간처럼 작고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 스치듯 지나가는 행복을 그저 있는 그대로 느끼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경환 씨는 몇 달 뒤 그 스님을 다시 찾아가 이제는 행복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다고 대신 매 순간 스쳐 지나가는 작은 만족들을 하나씩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충분히 충만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스님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을 뿐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젊은 시절 자신처럼 먼 미래의 행복만을 좇는 후배들에게 뗏목을 짊어지고 걷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강물을 느끼라고 조언하곤 합니다. 이 조언을 들은 후배들 중 몇몇은 실제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그에게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소연 씨, 조민혁 씨, 백지원 씨, 오경환 씨, 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행복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 때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괴로움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그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어떻게 더 자연스러운 행복이 찾아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네 사람의 이야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연 씨는 보여주기 위한 행복을, 민혁 씨는 유지해야 하는 행복을, 지원 씨는 강요하는 행복을, 경환 씨는 미뤄둔 행복을 각각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 사람 모두 그 붙잡고 있던 행복이라는 상을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더 진솔하고 자연스러운 평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붙잡으려는 마음을 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감정과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여백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행복을 붙잡으려 애쓰는지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행복의 역설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행복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강하게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우울감과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한 유명한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행복의 중요성을 강하게 상기시킨 뒤 즐거운 영화를 보여주었는데 이 그룹은 아무런 상기 없이 같은 영화를 본 그룹보다 오히려 덜 행복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현상을 행복을 손에 넣어야 할 목표로 의식하는 순간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기보다 그 감정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관찰자의 입장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를 끊임없이 채점하는 순간 우리는 그 채점 행위 자체 때문에
온전히 그 순간에 몰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행복을 강박적으로 추구할수록 사람들이 현재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즐기기보다 지금 나는 충분히 행복한가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검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물론 현대 심리학을 알지 못했지만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2500년 전의 통찰은 바로 이 행복의 역설이라는 현대 심리학의 발견과 놀랍도록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금강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행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더 자연스러운 평온을 찾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행복이라는 감정에 대한 나만의 고정된 이미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소연 씨의 사례처럼 나에게 행복이란 반드시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상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 상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리는 행복의 이미지는 광고나 영화, 소셜미디어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주입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정말 나 자신의 진짜 바람인지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슬픔이나 불안 같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민혁 씨의 사례처럼 행복하지 않은 순간을 실패로 여기는 대신 지금 나는 슬프구나 하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저항할수록 그 감정은 오히려 더 오래 머무르지만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그 감정은 신기하게도 훨씬 빨리 지나갑니다. 세 번째 방법은 주변 사람에게 행복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원 씨의 사례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슬픈 표정을 지을 때 그 감정을 서둘러 지우려 하기보다 그저 곁에서 함께 있어주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방법은 행복을 먼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감각으로 다시 정의해 보는 것입니다. 경환 씨의 사례처럼 거창한 행복을 기다리는 대신 오늘 하루 스쳐 지나가는 작은 만족의 순간들을 그저 알아차려 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한 끼, 익숙한 사람의 웃음처럼 우리는 이미 하루에도 여러 번 작은 행복의 순간들을 스쳐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늘 더 크고 특별한 행복을 기다리느라 이런 사소한 순간들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채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행복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붙잡으려 하는 대신 충분히 누리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좋은 감정이 찾아왔을 때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대신 지금 이 행복을 충분히 느끼고 지나가면 지나가는 대로 놓아주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소셜미디어 속 행복을 실제 행복과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타인의 행복한 순간들은 대개 편집된 하이라이트일 뿐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연 씨의 사례처럼 화면 너머의 누군가도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행복을 연기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떠올려 보면 비교에서 오는 조급함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아무런 목표 없이 그저 존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무언가를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 숨을 쉬는 시간 속에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평온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짧은 허락이 오히려 행복을 향한 조급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내려놓게 해줍니다. 여덟 번째 방법은 행복을 성취가 아니라 발견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행복을 애써 만들어내야 하는 결과물로 여기는 대신 이미 존재하지만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순간들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관점의 전환이 우리 일상의 색깔을 서서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 관점의 전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을 좇는 사냥꾼에서 이미 곁에 있는 행복을 알아차리는 관찰자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습니다. 사냥꾼은 늘 목표물을 쫓느라 지쳐 있지만 관찰자는 이미 주변에 펼쳐진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9번째 방법은 뗏목의 비유를 삶의 여러 영역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미 강을 건넌 뒤에도 놓지 못하고 있는 뗏목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나간 성취일 수도, 오래된 습관일 수도, 혹은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 9가지 방법을 매일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서서히 행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오히려 더 가볍고 자연스러운 평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금강경이 2500년의 시간을 건너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여기에 2가지 방법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번째 방법은 완벽하게 행복한 하루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안에는 늘 크고 작은 다양한 감정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완벽하게 행복한 하루가 아니라 여러 감정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진짜 웃을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한 하루라고 여기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1번째 방법은 해능이 그러했듯 단 한순간의 알아차림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걸친 수행이 아니어도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무언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거창한 깨달음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 문득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의 작은 깨달음입니다. 이 11가지 방법을 매일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서서히 행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오히려 더 가볍고 자연스러운 평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이야말로 억지로 붙잡으려 했던 그 어떤 행복보다도 훨씬 더 깊고 오래가는 진짜 행복일 것입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이 구절은 행복을 포함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붙잡을 수 없는 이슬과 번개처럼 찰나에 스쳐 지나간다는 것을 담담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허무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찰나의 소중함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순간을 가장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슬은 붙잡으려는 순간 손 안에서 사라지지만 그저 바라볼 때는 아침 햇살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반짝입니다. 행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으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것은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머무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한소연 씨, 조민혁 씨, 백지원 씨, 오경환 씨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오히려 진짜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강박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내려놓아야 한다는 조급함마저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 하루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슬퍼도 불안해도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능이 단 한 줄의 문장으로 깨달음을 얻었듯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순간이 그런 작은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 행복에 대한 강박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평온을 만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저 멀리서 찾아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이미 스며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위대한 지혜의 가르침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작은 평온과 자연스러운 행복이 함께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억지스럽지 않은 자연스러운 평온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